안녕하세요. 자, 요즘에 여러분 B2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. 1월, 2월 달에 한 10조 넘었었는데 3월 코로나 때 폭락 때 이제 한 6조대로 줄었어요. 그게 B2 한 사람들이 3월 달에 코로나 폭락 때 팔았는지 아니면 뭐 폭락했다가 다시 폭등할 때 다시 반등할 때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간 B2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. 이런 돌발 변수들이 나타나면은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조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상당수가 코로나 폭락 때 만기가 돌아왔어. 그러면 그냥 뭐 한 3, 40% 그냥 원금에서 까이고 그냥 말 그대로 B2가 빚이 돼버리는 거죠. 그냥. 네? 그냥 자기 돈이면 그냥 견디면 되거든요. 자기 돈이면 그냥 묻어두면은 이제 반등해갖고 자연스럽게 올라오는데 이 빚내서 투자하는 거는 만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. 그냥 빚더미 앉는 거예요. 그냥. 네?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원금까지 다 까먹는 경우도 있죠. 왜냐 만약에 뭐 코로나 폭락 전에 미수로 샀다 이러면 이제 뭐 폭락하는 당일날 완전히 박살 난 거죠. 뭐 그건. 그래서 지금 B2가 어쨌거나 다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반등해가지고 슬금슬금 지난 한 2달 동안 다시 또 올라와가지고 10조를 넘어섰어요. 자, 이게 B2가 이제 뭐 작으면은 잘 모르겠는데 하도 이 정도 규모로 돼버리면은 정상적인 시세 흐름에 영향을 줘요. 시장 흐름을 왜곡시키죠. 왜곡. 자, 어떻게 왜곡시키냐면은 이제 빚을 낸 사람들은 대체로 마음이 조급해요. 당연하죠. 남의 돈인데 남의 돈이고 빨리 갚아야 어떤 만기 전에 빨리 수익을 내서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무거운 종목 가지고 되겠어요? 그냥 가벼운 중소형주, 그중에서 특히 소형주라 하면은 뭐 보통 시가총액 뭐로 기준할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뭐 몇천원 단위 뭐 1, 2천원, 3천원 그 정도 단위, 하여간 5천원 이하의 단위 종목들이 대부분이겠죠. 자, 그런 종목들이 막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. 당일 변동성도 뭐 한 10%, 20% 뭐 올라가는 종목도 수두룩하고 한번 필 받으면 왜 그러겠어요?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작은 돈 가지고도 약간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세력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. 그런 종목들은. 그래갖고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먹히면 이제 말아 올리는 거고. 그러면 비투한 사람들 어때요? 그런 거 미리 알아요? 미리 운이 좋아서 미리 알 수도 있겠죠. 근데 대부분은 미리 모르죠. 지나고 난 다음에 이미 오르고 난 다음에 딱 보면 와 이거 뭐 20% 올랐네, 와 이거 상한가 갔네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죠. 그죠?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장중에 이래 보고 있다가 이 뭐가 오른다 하면은 굴러 후루룩 가고 또 뭐가 오른다 하면 절로 또 후루룩 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뭔가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본인 눈에 띄면은 그건 벌써 뭐 한 상당히 오른 거죠. 그 잘못하면은 이제 좀 초보들은 그냥 꼭지점 잡는 거죠. 상투 잡는 거죠. 근데 세력들은 어떤 종목을 올려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원하는 수익률에 도달해가지고 딱 던지잖아요. 그럼 그 다음에 다시는 그 종목 안 삽니다. 뭐 다시는 안 산다기보다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종목을 막 돌아다니죠. 뭐 나중에 뭐 다시 한번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 다시 자기 원금 회복을 하려면 이제 뭐 상투 잡으면은 한참 있어야 되는 거죠. 뭐 길게는 뭐 1, 2년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몇 년씩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도 있죠. 근데 B2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사서 하는 돈이 지금 10조가 넘어섰다 이거죠. 자, 뭐 코스닥에 외국인들이 어제 엄청 던진 이유도 B2 때문에 B2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코스닥에 몰려있기 때문에. 왜냐하면 중소형주는 다 거의 대부분 코스닥에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그런 것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. 코스닥 B2 때문에 미리 그냥 어차피 그 사람들 저기 만기돼가지고 막 집어 던지기 전에 응? 내가 먼저
내가 먼저 팔아버리자, 뭐 그런 의도로겠죠. 뭐 속내, 외국인들 속내를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그 비토하는 거 그거 저 쉽게 뛰어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. 자, 비토하는 이유는 대부분 뭐 단순하죠. 이유는 그냥 지금 막 증시가 하락이야. 근데 내가 돈이 없어. 응? 그러니 뭐 그 목적이죠. 그리고 하락일 때 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단순히 생각하는 거예요. 하락일 때 야, 이거 내가 저기 요즘에 막 20%씩 막 그 코로나 때문에 뭐 무슨 백신 관련돼 가지고 뭐 치료약 관련돼 가지고 막 발표만 하면 막 상한가가 오르는 거야. 조그만 종목들이 막 몇천 원짜리 종목들이 뭐 1,000원, 2,000원 뭐 있잖아요. 대표적으로 뭐 조화제약 막 이런 거, 뭐 명문제약 뭐 이런, 또 뭐 고려제약, 뭐 괴질병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,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막 오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런 거 하나 잡으면은 그냥 30% 먹는 거야, 하루 만에. 그러니까 한 1억 원 한 빌려가지고, 단순 생각에 야, 한 1억 원 빌려가지고 저 한번 딱 먹고, 그럼 내가 한 30% 정도 수익 나면은 뭐 이거 뭐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은 한, 보자, 그러면 한 1억 원 넣으면은 뭐 한 아무리 못해도 2,500원 먹겠지,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. 자, 근데 그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죠. 어떤 종목이 그렇게 그거 될지 어떻게 알아? 모르잖아요, 그죠? 근데 이미 오르고 있는 종목 올라가면은 그렇게 벌어요, 못 벌어요? 못 벌어요. 그리고 언제 밀릴지 몰라요.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는 건, 올라가기도 쉽게 올라가지만 내려오기도 쉽게 내려온다는 얘기예요. 어떤 방향을 딱 틀면은 급등하고, 또 방향을 딱 틀면은 급락하고 그러는 거예요. 근데 그거 급등 급락을 누가 해요? 큰 손들이 하잖아요. 대량 매물 하나 나와버리면은 그냥 방향 꺾이는 거예요. 근데 그 대량 매물이 언제 나올지 누가 알아? 안 그렇습니까? 그렇잖아요, 그죠? 아무도 몰라요, 그거. 자, 그러니까 여러분, 그 비투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냥 단순하게, 내가 1억 넣어가지고 10% 먹으면은 1,000만 원 먹으니까 이것저것 떼고 나면은 한 800~900만 원 먹겠구나. 그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. 그 반대의 확률도 반반인 거죠. 그럼 그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, 그거, 그죠? 동전의 앞면 뒷면 같은 거잖아요. 만약에 반대로 하락해봐요. 만약에 미수로 해갖고 샀어. 그 미수 상거래일만 해야 돼. 하락 반전한 종목이 또 그 다음날 상승 반전하긴 않거든요, 거의. 그죠?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기는 미수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그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.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사태처럼 폭락했을 때, 네? 어때요, 여러분들? 그거는 뭐 어느 누구도 예측 못했던 일이고, 어느 누구도 이득을 볼 수가 없어요, 미수한 사람들은. 그때 경험했잖아요, 그죠? 폭락 때 자기 돈인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.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다시 올라왔잖아요, 그지?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수거나 하여튼 비투를 한 사람이 이거예요. 고개가 만기가 그때 딱 맞물려 봐요. 그냥 자기 싫어도 그냥 그 폭락한 상태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. 안 팔면 어떻게 해요? 그냥 반대 매매 들어가요. 그냥 강제로 팔아버려요, 돈 빌려준 데서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비투는 본인한테도 안 좋고 그 장 자체도 왜곡시키니까 욕심 안 부리는 게 좋아요. 욕심 안 부리는 게.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망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욕심을 너무 부리는 거죠. 욕심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비투에 대해서 항상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, 잘못하면은 자기 돈마저도 다 잃고 빚까지 져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비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해 하는 버릇을 들려야 돼요.